조갑제 TV 여러분,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좌파라고 하는 말을 요새 예사로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새 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뭐 별로 반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은 진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보 좌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진보 좌파는 말이 안 됩니다. 좌파는 진보일 수가 없으니까요. 세계 어느 나라도 좌파 정책을 써가지고 진보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좌파는 어떤 뜻으로 불리느냐? 제일 중요한 게 북한 정권에 대한 태도입니다. 북한 정권에 굴종을 하든지 북한 정권에 유달리 우호적이든지 반면에 북한 동포에 대해서는 매정하든지 하여튼 북한 정권에 대한 태도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정책입니다. 노사정이라고 할 때 노동계를 상당히 편든다. 기업을 왜 그런지 미워한다. 이런 입장이죠. 그리고 소득을 이렇게 분배 위주의 정책, 분배. 이 파이를 늘려가는, 즉 경제 규모를 늘려가는 성장 위주 정책보다는 벌어들인 돈을 나누어 주는데, 쉽게 말하면 쓰는데 치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복지 예산은 늘리고 오히려 인프라 예산은 깎았습니다. 이게 바로 좌파적 경제 정책이죠. 오늘 조선일보가 그 분석을 했는데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동계 또는 사용자 측, 즉 기업 측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를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추진한 걸 보면은 그 중에 10개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요 노동정책에서 10개 중에서 9개는 노동계에 유리한 정책을 선택을 하고 하나 정도가 사용자 측에 유리하다. 그래서 이 9대 1이다. 9대 1로 이 정부가 노동계에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건 뭐 전형적인 좌파적 정책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이 좌파 정권이 허용되느냐 하는 것은 쟁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헌법은 반공자유민주주의, 법치민주주의를 국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좌파는 그 기본 세상을 보는 시각이 계급투쟁론으로 봅니다. 역사는 피지배계급과 지배계급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발전했다. 마르크스가 제창한 계급투쟁론, 즉 시각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연히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분열을 조장하게 됩니다. 또 이 계급투쟁론 입장에서 서면은 국법을 무시하게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거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법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니까 그거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국법을 무시하게 됩니다. 또 이 계급투쟁론적 입장에 서면은 사유재산을 무시하게 됩니다. 사유재산권을 무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계급투쟁론과 사유재산권 무시가 이 좌파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급투쟁론은 국제적
정세를 파악하는데도 그 개입이 됩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고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와 식민지로 나눕니다. 제국주의. 제국주의라고 할 때 미국을 제국주의로 봅니다. 이 관점에 서면은 한국이 아직도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급투쟁론은 인간의 모든 가치관 형성에 뿌리가 됩니다. 경제정책에도 세계관을 외교에 투입하면 외교정책에도 대북정책에도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 무역협회라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경제단체 중에서 대한상공회의, 대한상이라고 그러죠. 대한상공회의소, 정경련, 중소기업 중앙회, 경총, 그리고 무역협회 이 5개 민간 경제단체가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지금 삼성동에 그 큰 빌딩이 있어가지고 잘 익히 들으신 이름인데 거기 지금 무역협회 회장을 하시는 분이 김인호 씨입니다. 김인호 씨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시장경제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이죠.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수석비서관, 소비자보호원장. 이 무역협회장에 선출되고 나서 이제 임기가 좀 남았는데 사임을 했습니다. 이분 이야기가 새 정부 들어서고 난 후 경제 전반과 산업 무역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간에 상당한 차이를 느끼게 된다. 그런데 정부 쪽에서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왔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실은 무역협회는 정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무역협회는 무역하는 회사들이 만든 협회니까 정부에서 협회장 인사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만두라는 메시지가 왔다면서 이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뼈 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가장 시장적인 것이 가장 능률적이고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무역정책, 산업정책이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의 창의가 최대한 발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기업 경쟁력이 살아나 한국 무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시장이라는 말이 나온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전형적인 좌파정책, 신노조정책, 그리고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지적을 아주 점잖게 했습니다. 시장이란 말이. 이분 말 중에 참 재밌는 말이고 핵심적인 게 시장이 가장 능률적이고 시장이 가장 공평하다. 시장 기능에 맡겨놓으면 가장 능률적이다. 가장 능률적인 것은 뭐냐? 잘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 이게 시장의 원칙이죠. 게으른 사람은 돈을 못 번다. 이게 원칙이죠. 친절한 기업이 돈을 번다. 불친절한 상점은 문을 닫아야 한다. 깨끗한 음식점이 잘 된다. 불결한 음식점은 안 된다. 이게 다 시장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능률적이고도 가장 공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하면서 부지런하면 좋은데 가난하면서 게으른 사람을 돕게 되면은 이게 불공평해집니다. 시장이 왜곡되는 거죠. 그것이 정부가 들어서서 공정한 게임을 말하자면 막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헌법에 이 시장의 기능을 존중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1987년에 거의 전문이 개정된 현행헌법입니다. 현행헌법 제119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시장 경제국가임을 명시한 조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항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딱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경제질서에서 개인의 권한, 개인의 자유, 기업의 자유, 기업의 창의성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개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모여서 국민이 된다. 어떤 집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기업이 많이 만들어진다. 빌 게이츠는 대학교도 졸업을 안 했는데 개인이 가진 그 창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다. 바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왜 망했느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니까. 개인의 자유를 보장했더라면 빌 게이츠가 북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나라 조금 문제가 있는 조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뒤인데요. 제2항입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소위 경제 민주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1조에서 규정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필요하면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지를 보면 어디까지나 기본은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 창의를 보장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 이 정부가 들어서서 규제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입각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공평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과해가지고 경제 민주화가 한국 경제정책의 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민주화가 다 좋은 게 아니죠. 정치의 민주화가 가정의 민주화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군대의 민주화는 불가능합니다. 스포츠의 민주화도 안 돼요. 그렇다면 경제의 민주화도 문제죠. 어쨌든 이런 헌법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은 우리는 지금 시장 경제가 좌파 정권에 의해서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런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신성한 것입니다. 그 개인의 자유 중에 핵심은 언론의 자유입니다. 선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의 자유인 것입니다. 좌파 정권이
이 개인의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훼손하지 않도록 많은 관찰과 감시, 견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